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7회 35페이지 1번 문항입니다. 자, 직무 단순화의 단점을 물어보는 건데요. 우리 직무 설계 방법에서 직무 단순화는 전 시간에도 여러 번 설명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직무 단순화의 장점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답은 1번이죠. 약간의 훈련만 시키면 기술 습득이 쉽고 충분하게 과업 수행이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높은 방법이 직무 단순화입니다. 그러면 2번, 3번, 4번이 이제 어느 방법에 속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직무 단순화는 단순해지고 지루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2번 문항을 그대로 살린다면 단순성과 지루함을 줄일 수 있어서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서 결국 이중률이 감소되는 설계 방법은 직무 확대의 장점에 속하는 것이고요. 3번 문항, 일상적이다 반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게 되죠. 단순화를 시키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로 인한 그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만 하다 보니까 단조로워요. 그래서 지루함을 유발시켜서 업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직무 만족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의 직무 만족도는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직무를 조직 전체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방법의 장점이에요? 그렇죠. 직무 순환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간호부장이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 시 공정하게 하기 위해 공정성 이론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자, 지원자를 선정할 때 투입 요소를 고려한 항목에 해당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투입 요소가 가장 핵심 단어가 될 것 같고요. 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에서는 자,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산출 요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이제 공정성 이론을 두 가지 요소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입 요소는 말 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요소들이 투입 요소죠. 그러면 자, 박스 안에 있는 상황에서 사용된 투입 요소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경력 간호사들을 위해서 임상 전문가 양성 정책을 만드는데 공인영어 능력 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이상 달성한 사람에게 기준 이상 달성하고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를 선정해서 해외 전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공정성 이론에서 적용되는 산출 요소.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에서 어떤 게 투입 요소인지 어떤 게 산출 요소인지를 먼저 볼게요. 그럼 1번, 지식, 근무 연한은 투입 요소죠. 그러면 2번, 충성심은 투입이고요. 경력이 올라가는 거는 산출 요소에 속하죠. 3번, 창의성, 기술도 투입 요소고요. 4번, 내적 보상은 산출이죠. 경험은 투입입니다. 그러면 1번과 3번이 이제 투입 요소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박스에 있는 상황에서 해당하는 투입 요소가 더 어떤 거에 들어가고 있어요? 1번, 3번은 다 투입 요소야. 그렇지만 박스의 상황에서 주어지는 관련된 투입 요소는 지식이죠. 공인영어 능력시험 성적을 기준 이상 달성하니까 지식인 거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들을 선정한다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경력 간호사에게 시험을 쳐서 공인영어 능력 시험을 봤는데 기준 이상 달성한 사람들에게 어떤 어드밴티지를 더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번과 3번에서 더 이 박스의 상황에 맞게 해당되어 있는 투입 요소를 고른다고 하면 1번이 더 맞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근무 연한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유인물에 보세요.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아담스 공정성 이론에서는 투입 요소, 산출 요소를 아직까지는 구별하는 문제는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자, 투입 요소는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이 투입이죠. 그래서 노력, 시간,
지식기술 경험, 근무연한 나이, 교육훈련, 창의성, 성격 특성, 충성심, 사회적인 지위, 건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산출은 직무 수행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 결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급여, 상여금, 복지 혜택, 경력 상승, 직업적인 안정 인정, 도전적인 직무 부여, 상사 지원, 내적 보상, 발전 기회, 의사결정 참여, 좋은 근무 환경, 인간관계들이 산출 요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되어 공정성 이론을 조금 확장돼서 생각하면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를 구분하는 문제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입니다.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 우리 몇 번일까요? 다 3번이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환자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환자에게, 외부 고객에, 그렇죠? 환자 플러스 병원을 방문하는 방문객 다 플러스, 그래서 이 외부 고객이고, 내부 고객은 병원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직원들. 그래서 내부 고객 모두에게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1번은 어떤 것이 틀렸나 한번 봐볼까요? 위의 사건의 기초적인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서 직접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죠. 특히 위의 사건 중에서 우리 적신호 사건이 일어나면 위의 사건 중에서 심각한 환자에게 해가 오는 사건이 적신호 사건이죠. 그러면 적신호 사건이 일어나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직접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 해야 되죠? 근본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위의 사건, 물론 여기서는 1번은 위의 사건이라고 하긴 했지만 적신호 사건이 일어나면 항상 근본 원인 분석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적신호 사건도 위의 사건 중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원인 분석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근본 원인 분석으로 바꾸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시스템과 프로세스보다는 개인의 기술 숙련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환자 안전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니죠. 개인의 기술 숙련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래서 개인의 인적 취약성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뭐에다가 해야 된다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스템 접근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라든가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했던 거가 뭐예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과 프로세스 개선이 더 먼저라는 거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환자 안전 개선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문항. 4번.